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는 게 제일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파워포인트는 도형만 잘 다루시면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도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형에 대한 조금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이동복사, 편집, 순서 변경, 그룹 회전 여기까지가 도형의 기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하나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도형의 이동 복사. 예를 들면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셨어요. 그려 놓으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하나 생기는 걸 보이시죠? 보통 도형은 배치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지 마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당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누르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때 뭐를 누르시게 되면 Shift를 누르고 계시게 되면 정방향으로 됩니다. 그것까지도 기억하십시오. 정방향. 정방향이라는 얘기는 동서남북입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밌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동은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동이에요. 도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재배열하겠다가 이동인 거고, 이동하시는 동안에 뭐를 누르고 계시라고요? 예, 컨트롤을 누르고 계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선들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예,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도형의 위치와 그다음에 도형의 간격을 잡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선들이세요. 자, 옆으로 가면 옆으로 생기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끌어갖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요번에는 또 검은색 선단계 생기시죠? 이 녀석은 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직관적으로 도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컨트롤을 누르실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 360도로 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뭐를 누르고 계시게 되면 Shift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가 딱 깨놔도 동서남북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높낮이까지도 유지하시면서 내가 이동 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뭐를 누르시면 된다. 컨트롤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복사 컨트롤 누르고 정방향 누르는 요 개념까지 같이 기억하셔 갖고 이동 복사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 편집 요 녀석도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위치는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는데 위치와 크기는 도형이 제가 배열한 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 대신 도형 모양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이거 지웠다가 다시 위에서 도형 찾아갖고 그리시려면은 위치도 조금 벗어날 뿐더러 간격도 안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시죠. 도형 편집이란 얘기는 어디 들어오셔갖고 위에 그리기 도구에 서식해 보시게 되면 도형 편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형 그리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세요. 이거는 도형을 그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린 도형의 크기와 위치는 고정시켜 놓고 모양만 바꾸겠어요 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눌러놓고 도형 편집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위치, 그러니까 모양만 바꾼다. 위치와 간격은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기능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도형 편집은 나중에 도형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그럴 때 반복적인 도형은 아니고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간격까지는 맞춰놨다 그러면은 도형의 무엇만 모양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디 들어가시면 되신다고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들어가셔갖고 뭐 누르시면 되신다고 도형 편집 누르시면 됩니다라는 거. 이거 자주 쓰나요? 예, 이거 자주 씁니다. 저 역시도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요 기능만큼은 꼭 기억하셔갖고 우리 나중에 한번 응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의 순서 변경, 그룹 회전 요것도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정해진 순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기본 세팅인데 만약에 제가 자 이거 지워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도형이 2개가 겹치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로 뜹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조건 최근에 그린 도형이 맨 위로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다가 겹쳐서 도형을 그리겠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최근에 그렸던 도형들이 위로 떠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순서 변경이라는 건 뭐냐? 내가 도형을 그리는 순서상 일단은 편하게 그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요 원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제가 도형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표현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지웠다가 다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요 녀석만 제일 위로 빼내시면 되시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서식 메뉴에 있는 여기 메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갖고 오기가 있고 맨 앞으로 갖고 오기가 있으세요. 앞으로 갖고 오기는 단계적으로 그린 순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맨 앞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는 그냥 누르게 되면 밑에 그려놨던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도형을 맨 위로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뒤로 보내기도 이해가 되시겠죠? 한 단계씩 뒤로 보내실 수도 있으시고 그냥 한꺼번에 맨 뒤로 보내실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서식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정렬 기능도 쓰긴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앞으로 걷기 오기, 맨 뒤로 보내기라는 메뉴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쓰시고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형 순서 바꾸기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편한 대로 그리고 편한 대로 그리고 나중에 위아래를 조정하는 기능, 위아래를 조절하는 기능.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이 저는 편해서 이거 씁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런 다음에 맨 앞으로 혹은 맨 뒤로를 이용하셔 갖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뒤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들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렇게 순서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룹은 뭐냐 그러시는데, 자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이 녀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녀석은 제가 대놓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 그룹이란 개념은 이렇게 이럴 때 사용하세요. 도형이 세트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거야 오늘 글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그룹을 짓고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도형을 이렇게 끌으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선택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도형의 선택이란 개념까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게 되게 되면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느 거 하나를 키우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더 제가 두 가지 갖고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도형을 겹쳐 놓은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작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도형이 요 도형에 겹쳐놓은 모양은 균형 잡힌 모양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도형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 맨 앞으로 내올게요. 그런 상태면 채우기만 조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좀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되겠는데 하고 크기를 줄이시게 되면은 전체 도형이 한 세트라는 개념상에서 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도형 독자적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과 위치를 또다시 손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으세요? 그룹 하시게 되면 그룹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랑 자, 그룹 한 거하고 그룹 안 한 거하고 여러분들 차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이해하셔갖고 꼭 이렇게 쓰십시오. 얘는 그룹을 안 했고 얘는 그룹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룹을 했어요. 자, 똑같이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이게 되면 어라 도형이 이상해지죠? 각자 네 가지 도형이 다섯 가지 도형이 각자 크기로 줄어들면서 위치도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그룹을 한 거 맞으시죠? 그룹을 한 상태에서 도형을 줄이게 되면 이 도형의 세팅이 유지되면서 크기가 줄어들더라. 얘는 그래서 필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도형이 어느 정도 그려놓고 이 도형의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세트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크기 변경 같은 거 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룹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형 전체가 하나의 틀로 인식이 돼서 같은 비율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시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도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뭐 누르셔라? 그룹 누르시게 되시면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도형을 묶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회전까지 바로 설명드리죠. 회전은 말씀드렸듯이 요거 둘리셔도 되시겠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 회전이라고 나타나시죠? 각도를 본인께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기타 옵션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각도를 어느 만큼 돌릴 건가요? 라는 개념까지도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보통 여기까지 잘 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회전에서는 그냥 돌리면, 자, 그냥 돌리면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자유롭게. 근데 돌릴 때 뭐를 누르고 계시면 Shift를 누르고 계시게 되면 얘도
일정 각도대로 돌아갑니다. 일정 각도대로 돌아갑니다. 대로 돌아간다. 네, 몇 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5도입니다. 자, 15도 돌아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와 같이. 먼저 예를 들어서 도형 하나 그려놓죠. 자,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돌리게 되면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맞죠? 근데 Shift를 누르게 되면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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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이렇게 해갖고 15도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15도가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네, 맞네요. 하나, 둘, A 하나, 둘, 셋, 넷, 다여 맞네요. 네, 9를 5로 나누게 되면 15도, 90을 하여튼 이런 식의 개념으로 18도인가요? 18도 개념인가? 하여튼 이런 식의 개념으로 딱딱 끊어나가면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그 돌아가는 각도 세팅해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18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개념 15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갖고 내가 원하는 개념대로 정확하게 돌릴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15도입니다. 예. 그리고 일정 각도로 돌릴 수 있다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돌리는 각도를 자유롭게 돌릴 때는 그냥 돌리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5번 돌리게 되면은 어, 저 90도가 되시죠? 90도를 이제 5로 나누게 되면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도가 되는 90도를 5로 나누게 되면 또 다시 헷갈렸습니다. 나중에 15도 15도 맞습니다. 예. 90도를 5로 나누게 되면 4로 나누게 되면 15도. 4 5 6 63. 이거 나중에 이제 15도 개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45도가 되니까 맞아요. 15도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돌리실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도형 다루기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도형 다루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한 2개 정도 해보고 난 상태에서 다른 기초적인 개념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 도형을 다루려면 도형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형의 선택이란 겁니다. 별표로 치게 되면 이게 한 4-5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도형의 선택은 먼저 뭐를 갖고 컨트롤이나 시프트 갖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우스로 끄는 방법이에요. 그럼 동시에 4개가 선택되시죠? 이 마우스로 끄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마우스를 끈다라는 테두리 안에 도형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얘들은 선택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반드시 테두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건 마우스로 끌 때고 그 밖에 이제 개념으로 뭘 쓰시는 거냐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해도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해제도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방법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도 보시게 되면 마우스가 선택이 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컨트롤이냐 Shift냐 이거 둘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권해드리는 건 무조건 Shift로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Shift, 컨트롤 비슷합니다. 컨트롤 연속 선택이다 이런 말씀드려요. 연속 선택. 이게 귀찮으시면 뭐 하시면 되신다고요? 마우스로 그물치기라고 제가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물치기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연속 선택이 들어간 상태에서 왜 제가 컨트롤 대신 시프트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컨트롤은 잘못 누르다가 조금만 끌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마우스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으신데 내가 마우스로 미세 작업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돼 버리니까 우리 그냥 시프트로 클릭하는 연습하시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빠지기도 한다고 선택과 무엇까지도 이루어진다? 해제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개념으로 개념을 연결시키게 되면 도용의 끝이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또 도용의 끝은 아니세요. 왜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때가 나중에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배우시게 되면 도용에 대한 개념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요것만 잘 이용하셔도 내가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얼마든지 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일단 도용의 다루기 파트 2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개념만 잘 기억하셔갖고 내일부터는 제가 그럼 선생님 도용을 이렇게 배워놨는데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진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도용을 유지해서 만들면 되겠습니까를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글로도 왔다 갔다 자료를 쓸 수 있다. 제가 한글에서 도용을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도용은 파워포인트가 짱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간 자료 이동하는 것까지도 제가 내일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수업에서 도형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형 대한 감 있으셨죠? 오늘은 특별한 거 없으세요? 그냥 도형 몇 개 그려보시고 이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